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비가 살살 내리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이고요. 옆에 어마무시한 게 하나 서 있어서 되게 답답해 보이는데, 이건 패시브 하우스 벽체입니다. 어제 그 인스타그램인가 페이스북인가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그 댓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주택의 벽체 단열재가 무조건 두꺼운 게 좋은 게 아니다. 15cm만 돼도 된다더라.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역시나 그 프로필을 한번 보니까 경량목구조 시공하는 그 직영공사하는 업체의 그 목수분이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패시브 하우스 벽체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가 40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패시브 하우스의 단열은 300mm 이상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경량 목구조를 지으니까 결국에는 14cm 정도, 140 정도 단열재가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단열 살짝 해서 뭐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늘 뭐 지금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거는 주택을 제일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런 패시브 하우스는 최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타 패시브 하우스 업체보다는 저렴하게 시공하고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물론 퀄리티까지 더 감안을 하면은 월등히 더 좋은 주택을 좀 더 싼 가격에 시공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요.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주택의 여러 가지 형태 벽체들이 있습니다. 주택을 저렴하게 시공을 하시려면은 일단 골조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건축 비용은 자재비,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는 사실은 공사를 빨리 하지 않는 이상은 줄일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 자재, 특히 골조, 창호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구성을 해야지 주택은 좀 저렴하게 시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 뭐 100분이면 99분은 거의 한 1분 안에 평당 얼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제일 곤란한 부분이, 주택 시공에 있어서 선택해야 되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얼마에서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경량철골 주택이 현재는 제일 저렴하죠. 아무래도 샌드위치 판넬의 가격이 이런 목조 판넬이나 구조용 단열 패널 가격보다는 저렴하니까 당연히 시공 비용이 저렴한 거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패널입니다. 콘크리트 패널이라서 콘크리트가 양쪽으로 있고 중간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고, 이거 역시도 콘크리트 패널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자재들이 사실은 그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뒤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구조용 단열 패널인데, 두께가 여러 가지죠. 예, 2x4, 2x6, 8, 10까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목조 패널 유럽에서 온 것들이죠. 저희들이 공장에서도 똑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 하우스 패널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가격이 비싸죠. 그러면은 뭐 골조를 갖다가 정해 놓으면은 골조는 당연히 이제 지역별로 단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골조를 정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건축 비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천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전화 오셔서 자기는 자기 집의 천고를 단층인데 7.5m를 하고 싶다. 예, 그거는 단층 주택 아닙니다. 2층 주택이지. 자, 그만큼 패널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는 바닥 70평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사실 130, 40평 주택 짓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뭐 중간에 이제 층간 패널만 빠지는 거지, 뭐 층고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그만큼 많은 패널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만큼 또 많은 창호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층고를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하는 거는 건축 비용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호죠. 창호를 어떤 걸 쓰느냐, 얼만큼 많이 넣느냐, 이거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업시설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호는 적절히 들어가면 되지, 너무 많은 창호를 넣으시려고 그러면은 건축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일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되고, 구조도 중요합니다. 정사각형, 직사각형 주택보다도 예를 들어서 U-쉐이프, U-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간에 중정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기역자, 예? L-쉐이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정사각형, 직사각형 주택보다는 패널이 많이 들어갑니다. 즉 건축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제일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국내에서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짓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경량철골, 그리고 간단한 구조, 높지 않은 청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창호, 그리고 창호도 굳이 독일제 이런 거 쓰지 않고 국내에서 열 관리율 잘 나오는 그런 걸 쓰면은 건축 비용은 최고 저렴해지겠죠. 반대로 제일 비싸지는 경우, 패시브하우스가 당연히 제일 비싸죠. 패시브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만 400이고 지금 벽 두께가 424입니다. 거기다가 외장, 내장, 마감까지 하면은 520, 30 정도 되는 벽체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집이 아니고 거의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에는 이런 수준의 주택이 일단 없고요. 예. 한 업체가 벽체 두께가 350을 받습니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패시브하우스 정말 제대로 짓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이제 편법 쓰는 자층 패시브하우스, 짝퉁 패시브하우스 많습니다. 단열재 250 넣었다고 어마어마하게 방송에서 때리고 이러던데 사실 그거 의미 없고요. 단열재 종류에 따라서 단열 성능이 크게 많이 차이를 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대로 된 밀도에 제대로 된 단열재를 쓰면은, 단열재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단열이 잘 되는 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상식. 그런데 140mm 단열재 넣어도 패시브하우스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유럽 업체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아마 기가 막혀서 웃고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야지 건축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순서상이 가능합니다. 조합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건축주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나는 무조건 단열은 잘 돼야 된다. 그러면 두꺼운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나는 단열보다는 오히려 집의 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면 청고도 높게 하시고 창호도 많이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솔루션을 드리는 게 저희들 주택백화점이고요.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알려드리는 게 저희 주택백화점입니다. 패시브하우스 문의가 꽤 많이 오는데 아직 결정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수준의 패시브하우스, 그리고 CLT 패시브하우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짓는 패시브하우스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틀립니다. 비용은 오히려 조금 더 저렴하고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주택 시공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한 주 되시고요.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